안녕하세요. 꿈꼴입니다. 지식나눔 강좌라고 하는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1강을 그 팀즈에서 저희 같은 그룹 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녹화를 하지 못해서 추가로 녹화 작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나눔 강좌는 아마 한 석 달 정도로 매주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챗 GPT를 비롯한 그 생성형 AI를 한번 접해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노션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저희가 노트를 정리하고 또 공유하고 그것을 이제 홈페이지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강에서는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강좌의 내용, 그리고 1강의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그 대부분의 작업들이 노션과 연계해서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가 이 노션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그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비전은 문서 선교와 인터넷 선교를 통한 밝은 세상을 만들기입니다.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도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들을 받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시대적인 흐름이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돕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죠. 나는 선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악용해서 나한테 그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돕지 말고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신고를 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의로 다가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의로 다가오는 것조차도 막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전에는 가정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 자체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세상이 부드러워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좀 말랑말랑해지면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이 복음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 밝은 세상 만들기를 계획하고 선의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저는 꿈꼴닷넷이라고 하는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꿈꼴닷넷에서 지향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교회 홈페이지를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큰 교회는 그 물질적으로도 또 인력으로도 그 홈페이지라든가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작은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그 목사님의 어떤 이 목회 방향이라든가 또는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홈페이지를 지원을 하는 사역들을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내가 만들어주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호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비용의 문제. 그리고 내가 매뉴얼을 아무리 만들어서 알려준다 하더라도 목사님들이나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게시물을 새로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제가 이 노션을 통해서 몇몇 이 교회 홈페이지를 지원하면서 몇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 문제집을 제작하고 또 보급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자료들도 제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 활용에 관한 팁들, 그리고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카드를 매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 6년 플랜으로 그 하루에 말씀 카드 하나씩을 이렇게 만들어서 SNS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이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그런 말씀 카드 형태인데요. 처음에는 이 뒷 배경을 만들 때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 같은 그런 이 무료 사진 사이트들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한계를 느껴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서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생성형 AI, 주로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들을 생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요. 교회 행정사역에서는 저는 주로 협업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노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이 효과적인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히 매뉴얼 작업을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매뉴얼 작업들에 있어서도 이 노션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인 문서 제작 및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노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 여러 이 업무들을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도 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공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노션을 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동영상들, 그리고 이 설명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자료들을 만드는데 무척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고, 가끔씩은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찾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제 수지침을 제가 요즘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수지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보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노션이라고 하는 앱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그런 자료들을 보관하거나 또는 버킷리스트라든가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노션이 또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서 우리의 생활 전반, 업무 전반에 또 이 노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차차 계속해서 이 강좌를 이어가면서 같이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식 나눔 강좌가 그 두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제 좀 주로 사용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그 화상회의와 협업 툴인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하며 화상 강좌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팀즈 안에서도 협업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노션이 좀 더 직관적으로 또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션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가입하는 것뿐 아니라 저희 지식 나눔 팀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팀즈를 가입할 때는 먼저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맥이나 윈도우즈처럼 이런 이 랩탑,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다운로드 포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이게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시면 맥인지 윈도우즈인지 따라서 여기 다운로드 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먼저 팀즈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OS나 또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팀즈로 검색을 하신 후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웃룩이나 MSN 라이브.com 이런 사이트에 이미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그 계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고 내가 한 번도 이런 계정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 간단한 그런 절차를 따라서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을 다 마치고 처음 팀즈를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팀즈 앱을 통해서 지식 나눔 팀에 조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팀즈 데스크탑 앱을 종료를 하신 후에 아래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앱을 열도록 허용 누르시고요. 그러고 나면 팀즈 앱이 실행되면서 지식 나눔 팀의 공간에 이렇게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팀즈 데스크탑 앱을 종료하신 다음에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 나눔 팀 공간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팀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지식 나눔 그리고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 보시면 방금 전에 위에서 보셨던 요 화면이 여기에 뜹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만약에 로그인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팀즈 앱을 종료하신 후에 이 링크를 누르시면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뜹니다. 팀이라고 하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정보 나눔이라고 하는 팀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환영 인사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노션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노션 가입을 하시고 지식 나눔 작업 공간에 가입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션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웹에서 사용하실 경우 웹브라우저 상에서 notion.so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서 Get Notion Free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시는데 그 이메일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구글이나 애플의 그 아이디를 가지고서도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메일 계정을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서 이제 구글 아이디로 계속하기를 클릭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냐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먼저 개인용으로 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일단 화면이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개인용으로 이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첫 화면인데요. 이 첫 화면이 뭐 간단한 형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정신없이 복잡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런 것들은 이 노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매뉴얼이니까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이 해 나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것은 이제 웹에서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만약에 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인터넷에서 노션 앱 다운로드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맥과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신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등록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서 보면 노션 웹 클리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션 노트 앱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클리핑하는 그런 추가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자, 모바일로 사용하실 경우는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그냥 노션 검색하셔서 설치하신 후에 등록하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나눔 협업 공간을 같이 이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저한테 지식 나눔 강좌에 같이 참여하시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그 초대 이메일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노션의 왼쪽 위 화면 자기 이름 써져 있는 부분 옆에를 보면 이 빨간색으로 일자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것은 현재 사용자의 아이디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공유해 드린 그 페이지의 이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공유해 드린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지식 나눔 일기 공동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이 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자, 참고로 제가 이렇게 그 페이지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공유한 이 페이지에 하위 페이지가 있다면 그 페이지들은 그 동일한 이 권한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상위의 페이지는 제가 공유를 해드리지 않았다면 그곳은 여러분이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함께 그 공동 작업을 실질적으로 해보는 과정을 걸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팀즈와 그 노션 이 두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 강좌를 이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좌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같이 먼저 살펴본다면 팀즈라고 하는 것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팀즈가 좀 낯설 것 같아요. 화상 미팅을 하는 그런 것으로는 저희가 주로 줌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팀즈와 이 줌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고 하는 이 생성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리튼이라고 하는 이 생성 AI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에다가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표로까지 정리가 되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본 겁니다. 뭐 내용과 실질적으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MS Teams라고 하는 것은 화상 회의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게시물들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들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노트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여러 프로그램들, 이 화이트보드 같은 그런 툴들을 설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줌과 마찬가지로 이 팀즈도 무료 버전은 그 60분을 기본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버전은 연속 30시간 이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는 줌은 무료 버전에서 화상 미팅을 하려면 이 40분을 제공을 하는데 이 팀즈에서는 60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해상도가 1080p까지의 그런 해상도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선명한 화면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팀즈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팀즈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게시물을 여기다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팀즈 화면인데 이건 이제 관리자 계정의 그런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게시물이라고 해서 이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채널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카톡방을 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파일들도 따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게시물에 내가 어떤 파일을 올렸다면 그 파일들이 여기에 또 같이 공유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노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원노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의 기능이 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노트의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노트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클릭하는 곳에서 이 글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이런 노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 원노트는 내가 원하는 곳에 그 글을 쓰고 그것을 또 옮길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펜도 여기서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림 같은 거 삽입도 가능하고요.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뭔가를 같이 노트를 만들어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정보 나눔 노트북이라고 해서 원노트 소개가 한 페이지가 있고요. 지식 나눔 강좌, 뭐 인공지능 챗봇 안내, 이것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뭐 크롬 브라우저, 확장용 프로그램, 이런 노트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것이 아까 그 원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원노트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단에 보시면 브라우저에서 열기가 있고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데스크탑 앱에서 열기가 있는데 이 데스크탑 앱에서 열기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원노트에 이 노트가 그대로 싱크가 되고 이게 원노트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 원노트 앱에 이 정보 나눔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싱크가 되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면 이쪽에도 똑같이 싱크가 되고 여기에서 한 것도 이쪽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노트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강좌를 하는 동안에는 이 원노트를 가끔씩 계속 사용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빙한테 이 원노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쭉 길게 해놨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또 잉크 필기를 지원하고 자동 저장 및 동기화가 가능하고 전자필기장 구성이 가능하고 미디어 혼합, 오디오 노트를 녹음하고 온라인 비디오를 삽입하고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유와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무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원노트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공부를 할 때 PDF를 이 원노트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필기하면서 이렇게 직접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앱이고 무엇보다도 무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화이트보드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서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팀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팀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협업을 하면서 어떤 그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으시니까 이 팀즈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노션 노트 앱을 통한 이 노트 정리 및 협업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이 뭔지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들한테 노션은 노트 앱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 계정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무료와 유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올릴 수 있는 파일 하나의 용량이 얼마냐인데, 무료 계정에서 올릴 수 있는 파일의 용량이 5메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하나당 5메가니까 예를 들어 4메가짜리 100개 올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한들만 빼놓으면 무료 계정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사용을 하시면서 만약에 나는 더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셔서 유료 계정으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니까 그때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연간 유료 계정은 그 96불 정도의 플러스 버전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 계정이라든가 그 이메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플러스 버전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션이 어떤 점에서 가장 다른 노트들이랑 차별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노트 안에 넣을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또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되게 플렉서블하게 자료를 관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앱입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당장에는 저희가 배우진 않겠지만 이 몇 주 지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배포할 경우 하위 페이지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앱들은 공유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페이지만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페이지 안에 이 노션은 다른 페이지를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계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페이지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사용해서 추후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트를 단지 이제 텍스트로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또 유튜브 동영상을 바로 임베드 시킬 수 있고요. PDF라든가 이런 것들도 임베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션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먼저 첫 번째는 페이지를 공유해서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단지 보기 권한만 있느냐, 아니면 그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전체 허용의 그런 권한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페이지를 공유함으로써 이 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공유된 페이지의 하위 노트들을 가지고서 같이 그 영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또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페이지를 비롯해서 이 노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블럭인데, 그 블럭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위치에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션을 통한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페이지의 그 공유 기능을 도메인과 연결해서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가지고서 무료로 노션의 페이지를 그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그래서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 게시판의 그런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게시판을 만들고 그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게시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는 또다시 노트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트 작성하는 것처럼 이 게시판을 구성하고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툴이라고 하는 거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 및 기타 서비스들을 여기에 인베드 시킴으로 인해서 교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베드 시켜서 홈페이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주로 모든 작업들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요. 이 노션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고, 특별히 유튜브에서도 지금 노션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 노션이라고 하는 앱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영어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그것이 최초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그 자국어로 노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이 노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뭐 홈페이지들조차도 이 노션으로 작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노션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강좌의 또 하나의 토픽이죠. 생성 AI. 챗GPT라고 하는 그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2022년 중반에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 먼저 챗GPT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GPT 3.0이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에 사용된 자료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크게 쇼크로 다가왔었습니다. GPT 3.0이 한번 크게 이슈가 되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2022년 11월경에 그 챗GPT 3.5라고 해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GPT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채팅을 하는 것처럼 서로 대화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챗GPT가 생성형 AI의 큰 유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GPT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사용하는 것조차도 조금 버거웠었는데, 이 채팅 기능을 통해서 서로 대화형으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많은 효용성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챗 GPT라고 해서 오픈 AI의 그 서비스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큰 갈래는 이 챗 GPT와 그리고 이제 구글 바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는 버전 3.5와 버전 4 버전이 있습니다. 숫자가 아무래도 3.5보다는 4가 크니까 챗 GPT 4가 훨씬 더 우수하겠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 미국의 여러 국가 시험에서 챗 GPT 3.5는 하위 10%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그 퍼센테이지가 하위 10%의 성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챗GPT 4는 그 상위 10%의 그런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챗GPT 4가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 두 개 모두 다 아직까지는 2021년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차이점은 3.5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챗GPT 4는 월 $20의 유료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4가 훨씬 더 빠르고 훌륭한 답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과 횟수의 그런 제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챗GP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채팅 리스트에 이렇게 남겨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록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챗GPT 3.5가 나온 이후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떴어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대적인 그런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챗GPT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한 다음에 구글이 되게 많이 타격을 입었고요. 그 반면 오픈 AI를 지원했던 그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구글의 검색 엔진처럼.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구글의 검색 엔진이 전체 검색 시장의 97%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한 3% 정도의 그런 이 성과밖에 거두고 있지 않아서 사람들한테는 이제 빙이 대단히 생소한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버전 4를 이 빙에 접목을 시켜서 무료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검색 기능이 구글의 검색 방법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게 되었죠. 참고로 챗 GPT와 그 구글 검색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구글 검색은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검색을 하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여러 개의 웹사이트의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살펴보고 나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어떤 하나의 문서를 짜집기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구글 검색의 역할이었죠. 뭐 그것도 그동안 저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 저희가 어떤 자료를 검색을 하려면 도서관에 가서 직접 책을 다 일일이 찾아봐야만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챗 GPT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무엇을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나에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거기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대화형으로 그것을 물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죠. 물론 이제 챗 GPT에 있어서 허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때 지금 미국 대통령은 클린턴이야. 이 클린턴이 어떤 정책을 써야 급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도 이 챗 GPT는 아주 그럴싸하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클린턴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언증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는 그런 작업들은 좀 거쳐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점, 특히나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방대한 내용들, 그것을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이라든가 어떤 의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검색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이 검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죠. 말이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뉴 빙이라고 그러는데 챗GPT의 어떤 기능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네들의 검색 엔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검색 링크를 같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 검색 링크를 통해서 그 사실이 정말 그 옳은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그것이 정말 옳은지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크가 깨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제 차별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뉴 빙의 그런 장점입니다. 반면에 뉴 빙은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인 엣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채팅 기능을 엣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크롬이나 이런 것들로는 이 뉴 빙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검색 결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토픽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할 때 30회 연속 채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채팅으로 물어보는데 그것이 30회가 지나가면 새로운 채팅창을 열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점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각 토픽들은 최근 활동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달리라고 하는 유료 그림 그려주는 챗 GPT 기반의 그런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것도 뉴 빙에서 대화용으로 같이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아까 제가 팀즈에서 파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이것이 있습니다. 거의는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PDF 파일인데요. 자, 제가 2004년도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그 성인을 위한 짧은 동화. 내용은 뭐냐면 옛날에 그 대단한 거인, 바위 거인이었는데 그 거인이 어느 순간 이렇게 잠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쪼그려서 잠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흙이 쌓이고 또 풀이 자라고 그래서 이제 언덕처럼 돼버린 그런 이 거인이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그 거인을 거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언덕이 바위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노인이 매일 찾아가서 언덕에게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런 장면의 어떤 동화거든요. 자, 그것을 제가 2004년도에 글을 쓰고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동화책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없고 그래서 제 주변에 뭐 그림을 그린다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렇게 관심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었는데 제가 이 빙 크리에이터를 가지고서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거인은 일어나야만 한다. 글 박기현, 그림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자, 이게 이제 책으로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한 면씩만 보이는데
이게 왼쪽에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오늘도 노인은 마을 뒤에 있는 큰 언덕에 언저리로 발길을 돌렸다.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언덕에서 뛰어노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아침 햇살이 비추면 마을 아이들은 어김없이 그 언덕에 올라 술래잡기와 언덕 군데군데 돋아난 잡초 사이의 꽃들을 꺾어냈다. 노인은 대화만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런 노인을 놀리고요. 노인은 옛날 그 바위거인을 추억합니다. 노인은 오늘도 혼잣말로 대답 없는 속삭임을 언덕에게 하고 있고요. 이런 동화책을 뭐 아직은 좀 더 손을 보고 그림들도 더 다시 작업해서 더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림들이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자,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노인은 마을 뒤에 있는 큰 언덕의 언저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 언덕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 왔다. 아침에 햇살이 비추면 마을 아이들은 어김없이 그 언덕에 올라 술래잡기와 언덕 군데군데 돋아난 잡초 사이의 꽃들을 꺾어냈다. 그러나 노인은 그 언덕에 오르는 법이 없었다. 그저 그 노인은 언덕 언저리에 앉아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기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이 늙어서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하였고, 때때로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는 노인을 보며 아이들이 놀려대곤 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또 나레이션을 해주고 마치 사람이 읽는 것처럼 좀 더 다듬고, 그리고 다른 좀 더 나은 서비스들이 나온다면 좀 더 실감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자그마한 꿈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재능이 없어서, 또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또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이 생성형 AI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노래도 한 3곡 정도 이렇게 작곡을 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그 노래들도 이번에 어떻게 한번 이런 서비스들을 더 한번 찾아봐서 그런 것들을 진짜 어떤 노래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이런 새로운 시대, 과거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얘기가 또 이렇게 겉으로 샜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 GPT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뉴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다가도 이 챗 GPT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윈도우즈에서도 윈도우즈 자체에 이런 이 챗 GPT의 그런 기능을 사용한 코파일럿을 접목을 시켜서 같이 서비스를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이 구글 바드라고 하는 자기네들도 생성형 AI의 그 서비스들을 내놓았어요. 맨 처음에 챗GPT가 나오자마자 급하게 바드를 선보였었는데 그때 한번 크게 실패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완성도를 다져서 새롭게 구글 바드를 다시 재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구글이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가 구글 검색의 그런 어떤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도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자예요. 그리고 이런 생성형의 그런 이 아이디어들도 맨 처음에 이제 구글에서 먼저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그 약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글 바드에서도 링크는 제공되지 않지만 앞으로 집어넣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 바드 활동에서 같이 또 이전에 했던 그런 작업들을 다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하는 이 진영과
구글 진영의 큰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애플에서는 이 방향성은 조금 다르지만 거기서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빅테크 여러 회사들이 그 인공지능을 앞다투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저것을 같이 사용해 보면서 어떤 게 더 나으냐 못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점이 더 강점이 있느냐라고 해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같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글 크롬에서는 그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크롬의 웹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챗 GPT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치 가포 크롬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 옆에 이렇게 챗 GPT의 그런 이 결과물들을 같이 보여주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구글의 검색 그 페이지들도 보면서 이 챗 GPT의 그런 이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좀 도움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떠 있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라이팅 메이트라고 하는 이것도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구글의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 10개씩 이 챗 GPT의 그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유료로 돈을 주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브라우저에다가 아무 데서나 아까 이 확장 프로그램은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을 때 옆에 나오는 거고, 이것은 크롬만 실행을 시키면 언제든지 여기에 계속 떠 있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급하게 검색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확장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그 크롬용 확장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chat.openai.com에 들어가셔가지고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소개하는 두 개의 서비스는 한국에서 나온 서비스인데요. 먼저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형 챗GPT 서비스고요. 챗GPT 3.5와 챗GPT 4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무료로. 그리고 이제 이걸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written.ai 사이트에 가시면 이 아래 일반 모드 검색 모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타이핑을 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3.5 그리고 4, 3.5 16K, 팜2 구글에서 새로 밀고 있는 그 모델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빨라요, 길게 대답해요, 폰은 똑똑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빠르고 가독성이 높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골라서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카톡에서도 채널이 있습니다. 카톡에서 이렇게 리튼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채널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채팅으로 내가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리튼 이 서비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챗 GPT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너는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줘 라고 하는 그런 설정을 하면 챗 GPT가 우리한테 대답을 할 때 영어 선생님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리튼에서 어떤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 보통 카톡은 누구나 다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르신들 중에서 외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서비스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서 뭐 물어볼 수 있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리튼은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챗GPT 3.5를 기반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 리튼은 여기에서 그려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그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채팅 기능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채팅 기능으로 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 웹에서 이 리튼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아수겁이라고 하는 것은 S컵인데 이것을 이제 카카오에서는 그냥 아수겁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화형으로 아까 리튼의 것처럼 단지 이제 이 S컵, 아수컵은 외부로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채팅으로 카카오톡에서 이 채팅으로만 이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특징은 여기에 보시면 대화를 할 때 느낌표를 먼저 입력하고 질문을 하면 챗 GPT 4 모델로 대답을 하고 그냥 입력하면 3.5 모델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똑같은 질문을 느낌표를 집어넣고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챗GPT4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다른 답변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좀 더 깔끔하게 정리돼서 대답이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것을 참고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한번 질문과 답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션 앱에서도 AI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노션을 처음에 사용을 하면서 몇 가지 이 설정들을 함으로 그 돈을 약간 적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몇 건은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번 체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션 AI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형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확장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내가 노션 AI와 함께 마인드맵처럼 어떤 이 결과물을 확장해서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글쓰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쓰고자 할 때 내가 어떤 그런 컨셉을 잡아주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그 글을 늘려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노션의 또 다른 이 특징적인 그런 기능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생성형 AI의 서비스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 챗GPT를 잘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좋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생성형 AI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차피 대화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생성형 AI한테 직접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나는 무엇을 잘 쓰고 싶어. 쉽게 얘기해서 나는 챗GPT를 잘 쓰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 라고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직접 이런 생성형 AI의 그 채팅창에 물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리튼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리튼을 잘 쓰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줘. 그랬더니 리튼은 인공지능 기반의 글쓰기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명확하고 간결한 프롬프트를 작성하세요. 자,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키가 되는 그런 단어들인데 그런 것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튼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리튼은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좀 더 분명하고 쉽게, 그리고 또 리튼이 생성한 답변을 검토하고 수정하십시오. 재차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리튼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자, 챗GPT 3.5에다가 물어봤더니 여기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 추가 정보 제공, 그리고 질문을 재구성, 계속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대화 형식 사용, 그리고 정확성 확인, 모델의 훈련 데이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이나 신뢰성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항상 추가적인 확인과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챗GPT한테 앞으로 뭐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그것을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빙한테도, 뉴 빙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질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뉴저지의 날씨는 어때? 보다는 가필드의 오늘 오후 날씨는 어때? 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질문에 관련된 키워드와 주제를 포함해 주세요.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 보다는 포도주 제조 과정을 어떻게 되나? 라고 해서 이제 좀 더 관련된 키워드와 주제를 포함시켜 주는 거. 질문에 여러 개의 하위 질문이 있으면 하나씩 나누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복문으로 물어보지 말고 단문으로 물어보라는 거죠. 구글 바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시나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 바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 바드가 생성한 답변을 검토하고 수정, 몇 가지 추가 팁이라고 하면 바드에 대한 질문을 시도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대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지만 일단은 내가 정확하게 뭐를 물어보는지 내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하는 도구일 뿐이지 얘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알려주는 전지전능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나왔던 것처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챗GPT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 챗GPT 약 올리기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난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진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 바드를 가지고서요 한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바디워시 제품이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나가 새로 나왔는데, 그 두 개 기존에 있던 바디워시 제품과 새 바디워시 제품의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성분들을 사이트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첫 번째 제품의 성분은 이거야, 두 번째 제품의 성분은 이거야, 이 두 개의 제품의 성분들을 각각 설명을 해주고 이 두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과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그 두 제품의 차이가 나는 그 성분들의 그 역할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이제 제가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공통 성분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제품에는 이런 식의 두 번째 제품에는 없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제품에는 첫 번째 제품에는 없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번 더 물어봤죠. 기존 제품의 성분은 이런 거고 두 번째 제품의 성분은 이런 거야. 변경된 성분을 살펴보고 변경된 내용이 어떤 점에 강조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줘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점에서 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새로운 제품의 성분 변경은 보다 부드럽고 보호적인 성분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세정력과 피부 보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습 성분과 피부 진정 성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글 바드에서 이 나온 그런 객관적인 성분을 가지고 제시한 그런 자료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성분들은 저희가 하나하나를 찾아보려면 구글에서 하나하나씩 검색을 해보고 얘가 뭐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주고 차이가 나는 것들을 비교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 생성형 AI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기타 생성 AI의 서비스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생성하는 AI는 너무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료와 무료 버전들이 있고요. 그 음성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에서 나온 클로바 보이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큰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에도 요즘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 또 뭐 음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노래를 불러주는 서비스, 뭐 이런 AI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팀즈의 게시물에 보시면 여기에 유튜브 추천 사이트를 몇 개 추천한다라고 해서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오후 5시라고 하는 채널, 그 다음에 일상 IT, 그리고 안될공학, IT, 테크, 신기술, 이런 이 채널들이 있는데 이런 채널들은 구독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구독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션 AI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는 그런 이 샘플을 간단하게 한번 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에서 AI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여기 AI 기능은 스페이스 키를 누르라고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해.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제안해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AI에게 요청, 글 업그레이드하기, 뭐 비슷한 내용이네요. 여기서 이제 새로 작성된 것이 마음에 들면 선택한 부분 바꾸기. 자, 그리고 여기에 또 AI에게 요청해서 늘려쓰기. 그럼 원래 세 줄이었던 것을 더 이렇게 길게 늘려 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한 부분을 바꾸기 해놓고, 자, 여기에서 위에 가족 기도 시간에 대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제안해줘.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줘. 자, 완료. 자,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은 다시, 자, 위에 성경 읽기 내용을 글머리 형식으로 늘려서 설명해줘. 자, 계속 영어로 나오니까 한글로 번역해줘. 자, 완료. 자,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가족 기도 시간에 대해 어떤 시간이 좋을지 제안해줘. 늘려쓰기. 자, 여기에 보면 2-1, 2-2가 있어요. 그래서 2-1이 있고 2-2가 있죠.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것을 아래 삽입,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자, 이러한 내용을 여기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이것을 글머리 기호 목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점점 글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노션 AI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되게 특화되어 있고, 글쓰기를 통해서 책을 만든다든가 우리가 어떤 분량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분량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의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더 추가하고 또 확장하고 또 이어쓰고 늘려쓰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러한 노션의 AI와 함께 글쓰기 작업들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강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먼저 이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이 노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는 내가 보관해야 될 어떤 정보들, 그리고 뭔가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 특히나 이제 챗GP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예전에 꿈꿨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내 현실로 이렇게 현실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노트로 만들고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그것이 더 고도화가 된다면 수익 모델로까지도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 지금은 정말 새로운 시대예요.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발맞춰서 뭔가를 좀 시도하고 그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